온비드 사업처 김예빈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비드 입찰 전 꼭 알아야 할 Q&A 이용 팁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온비드를 통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선별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올라왔던 주요 Q&A 유형들입니다. 공고 물건 검색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고요. 근소한 차이로 공매 진행 관련 문의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인터넷 입찰 방법 문의라든지 공동인증서 문의 등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번 강의는 입찰 참가 전, 입찰 참가 시, 낙찰 후 Q&A 유형들로 파트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입찰 전 Q&A 유형입니다. 입찰 전 공고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적어두었는데요. 공고문 확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실제 대부분 입찰 전에 들어오는 Q&A 내용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찰 전 공고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받고 싶어요. 이 질문은 특히 압류재산 물건에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특정 물건을 콕 집어서 권리 분석 서비스를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비드에서는 공고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공고문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관련 공부를 확인하신 후에 현장 답사를 통해 입찰자 책임하에 직접 권리 분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고 물건에 대한 특정 목적, 예를 들면 묘지나 작물 재배 등의 사용 제한이 있나요?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먼저 이 물건을 낙찰받으셔서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물건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온비드에 정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인 토지가 200평짜리가 공고되었는데 나는 이 토지를 낙찰받아서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온비드에 이 토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는 낙찰 후에 상업시설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물건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공고문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관련 공부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특정 용도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권리 분석과 마찬가지로 용도 제한 여부는 온비드에서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무엇이고 얼마를 써야 되나요? 온비드에 입찰 참가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단어죠. 최저 입찰가. 이 최저 입찰가는요. 해당 물건의 유효한 입찰로 인정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뜻합니다. 최저 입찰가로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무효한 입찰이 됩니다. 물건의 최저 입찰가 산정 및 비공개 여부 등 공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근거로 공고기관의 전적인 책임 및 판단 하에 진행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최저 입찰가가 비공개로 표시된 경우에도요. 공고기관이 정해놓은 최저 입찰가는 존재하고요. 입찰 가격이 최저 입찰가에 미달될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요. 입찰 전에 들어오는 Q&A 3가지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입찰 참가 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에요. 동일 물건에 대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 금액을 변경해서 재입찰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제가 1,200만 원에 입찰에 참가를 했고 10%인 120만 원의 보증금을 입금을 했는데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쓴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입찰 금액을 변경해서 입금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입찰서 제출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찰서 제출하실 때 동의하신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최고가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제7조 사항에 따라서
온라인 공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서 제출 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는데요. 입찰자 참가 준수 규칙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도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하시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니까요. 입찰서를 제출을 하시고 입찰 기간 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최종적으로는 무효한 입찰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왼쪽 아래 입찰 유형 보이시나요? 이 입찰 유형에 2회 이상 입찰 가능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회차에 재차 입찰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때는 보증금을 추가로 내시고 추가로 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매 취소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눈여겨보던 물건이 갑자기 공매가 취소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온비드 측으로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공매 취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유는 온비드에서 확인이 어려워요.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물건 공고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리입찰 방법과 서류를 알려주세요. 대리입찰은 회원이 입찰 대리인이 되어 입찰자, 다시 말해 위임자를 대신해서 위임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요. 모든 물건이 대리 입찰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리 입찰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공고의 대리 입찰 허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 물건 정보 입찰 유형란에 보시면 대리 입찰이 가능한 경우 대리 입찰 가능란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 입찰이 허용된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의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 입찰 신청서 및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공고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고기관으로 반드시 입찰 기간 내에 제출 완료되어야 됩니다. 먼저 입찰 정보 확인 및 입찰 준수 규칙에 동의를 하시고요. 입찰자 정보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요. 입찰 방식에 대리 입찰 체크를 해주시고 대리 입찰자가 온비드 회원인 경우 입찰자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온비드 회원이 아닌 경우 입찰자 정보 직접 입력을 클릭하셔서 직접 입찰자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인 입찰서 제출과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해주시고 대리 입찰 신청서를 공고기간에 제출까지 완료해 주셔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만 공고기관이나 재산별로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 공고문 확인하시고 물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산상의 대리 입찰 신청 외에도 대리 입찰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대리 입찰서는 온비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입찰 이용 안내, 자료실, 서식 자료 메뉴에서 재산별 대리 입찰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취소된 입찰 물건의 재공고 일정이 궁금하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고 일정의 경우 개별 공고기관이 적용받는 법령이나 내규 등에 의해 공고기관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이 되어 따라서 해당 물건의 공고 또는 물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된 공공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기한과 방법, 절차에 관한 문의인데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압류재산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온비드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란 지분 물건 공유자가 낙찰자 결정 후 매각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금을 입금을 하시고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복수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 비율로 매각을 결정하고요. 공유자 간에 서로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된 지분 비율이 우선이에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압류재산 낙찰자 결정 후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및 보증금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되는데요. 통상 목요일 개찰일 다음 주인 월요일 오전 10시 전까지예요.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매된 물건은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비드 온라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 매각 결정기일 전 통상 금요일 영업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비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동산 입찰 결과, 물건 입찰 결과에서 물건의 입찰 상세에 있는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고 환불계좌 정보를 등록하시면 공동인증서 확인 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완료되고요. 납부해야 할 보증금을 발번된 가상계좌로 기한 내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낙찰 후 자주 들어오는 Q&A인데요. 낙찰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세요. 네, 9번째 질문입니다. 입찰 진행 결과 및 낙찰, 유찰 결과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물건 상세 페이지 상단 입찰 이력 화면에서 상세 입찰 결과, 상세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개찰 결과, 유찰, 취소 사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 계정의 나의 온비드, 입찰 관리, 입찰 진행 내역 또는 그 아래 입찰 결과 내역의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온비드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스마트 온비드 로그인 후 하단에 자주 찾는 카테고리 내에 물건 입찰 결과,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필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특정 물건을 검색하셔서 조회하시거나 물건 상세를 클릭하신 후 상단의 입찰 이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찰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대요. 네, 이 문의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들어오는 유형인데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인 농지를 낙찰받으셔서 소유권 이전을 하시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없으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으시고는 낙찰 취소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더라도 낙찰 취소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입찰 참가하시고 낙찰이 된 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불비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더라도 낙찰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낙찰자분들께서 보증금 환불이 안 되는 낙찰 포기를 선택하시는 상황이 옵니다. 다만 지목상 농지인 경우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매수 입찰 참가하실 때는 반드시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필요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찰 순서와 관계없이 기타 자주 들어오는 문의사항들인데요. 비밀번호 관련된 문의와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비밀번호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온비드에서 비밀번호 찾기, 재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비밀번호 분실하셨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비밀번호 찾기를 먼저 시도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 창 아래에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휴대폰 인증, 이메일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본인 확인을 거치시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이 돼요. 임시 발급된 비밀번호를 로그인 하신 후에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온비드 홈페이지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상단에 있는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에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변경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온비드를 통한 비밀번호 변경은 먼저 스마트 온비드 로그인을 하시고 우측 상단의 석삼 모양의 메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신 후에 나의 온비드 회원정보 수정에 접속을 하시고요. 본인 확인 절차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인데요. 공동인증서 등록 및 이용이 너무 어려워요. 온비드에서 인터넷 입찰에 참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본인이나 사업자 명의의 전자거래 법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나의 온비드 인증서 관리 메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로는 온비드 입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스마트 온비드에서는 바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온비드 홈페이지에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PC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를 스마트 온비드 어플로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스마트 온비드 어플을 실행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자주 찾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공동인증서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복사에 인증번호 12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12자리의 인증번호를 컴퓨터 나의 온비드 인증서 관리, 인증서 복사 화면으로 가신 후에 스마트폰에서 PC로 가져오기 인증서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자리 인증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 스마트폰에서 PC로 공동인증서 복사가 완료됩니다. 만약 반대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보내고 싶으시다면요. 컴퓨터에서 나의 온비드 인증서 관리, 인증서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고 12자리 인증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 복사가 완료되고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88-5321 여기 우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요. 원격 지원으로도 이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네, 강의가 슬슬 이제 마무리되어 가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온비드 Q&A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 이용 팁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온비드에서 쇼핑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작년 저희 온비드에서 온비드 온스토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온비드 온스토어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동반 성장몰이라는 쇼핑몰을 연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물품을 온비드 회원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인데요. 온비드 홈페이지 상단에서 사회공헌 장터, 온비드 온스토어를 통해 접속하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으로도 접속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전이나 캠핑용품, 식품 등 없는 게 없고요. 무엇보다 유통가격을 확 낮추다 보니 시중 가격보다 엄청 저렴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 접속하신 온비드 회원 여러분들께는 쿠폰도 발급된다고 하니까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네, 다음은 온비드 유튜브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온비드 유튜브에서는 온비드와 관련된 웹툰, 홍보 콘텐츠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온비드 낙찰자 인터뷰, 영상으로 보는 온비드 이용 매뉴얼 등이 올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온비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긴 시간 동안 수강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이랑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모두 정말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비드 사업처 김예빈 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